한때 세계 경제의 엔진, 바로 중국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중국 경제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그야말로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금리 올리고 허리띠 졸라매고 난리도 아니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이 흐름에서 딱 한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만 완전히 비켜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물가가 떨어진다고요? 모두가 오른쪽으로 뛰는데 혼자 왼쪽으로 가는 격인데 이걸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자, 바로 이 숫자 때문입니다. 마이너스 0.3%. 이게 지난 7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도 물론 큰일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 어쩌면 훨씬 더 위험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경제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그 단어, 디플레이션이라는 공포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이 기묘한 디플레이션 현상,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그 불씨는 바로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기둥이자 동시에 가장 큰 약점, 바로 부동산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거대 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시작됐죠. 이번 사태의 한가운데 비구이 위한 영어 이름으로는 컨트리 가든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동산 개발사였어요. 그야말로 초거대 기업이죠. 그런데 바로 그 거인이 지금 디폴트, 그러니까 빚을 못 갚아서 부도나기 직전인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짊어진 빚, 그 규모를 들으시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무려 252조 원.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미 달러로 빌린 돈의 이자도 못 내서 이제 공식적으로 파산하기까지 딱 30일의 유예기간,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입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헝다 사태랑은 솔직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해요. 2021년에 중국을 뒤흔들었던 헝다그룹 기억나시죠? 그때 멈춰섰던 공사 현장이 한 700개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 컨트리 가든은요, 무려 3,000개가 넘는 현장이 그냥 올수답된 겁니다. 충격의 크기가 4배가 넘는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 30%입니다. 이게 중국 전체 경제, 그러니까 GDP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부동산이라는 기둥 하나가 흔들리면 중국 경제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정말 아슬아슬하죠. 하지만 이건 단순히 부동산 회사 하나가 망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깊고 더 구조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세대 간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자, 보세요.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청년 실업률이 21.3%입니다. 젊은이 5명 중에 1명은 아예 일자리가 없다는 건데 이 숫자만 봐도 이미 사회가 버티기 힘든 정말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 공식 통계조차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서구학계에서는 실제 청년 실업률이 무려 46.5%, 거의 절반에 가까울 거라고 봐요. 만약 이게 진짜라면 중국 젊은이 2명 중 1명은 사실상 백수라는 정말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정말 절망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괜찮은 일자리는 없고 그러니 수백만 명이 대학원으로 도피하거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이라는 바늘구멍으로 미친 듯이 몰려들고 있는 거죠. 똑똑하고 배운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이들을 받아줄 시장은 없는 최악의 미스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그 뿌리에는요, 수십 년 동안 조용히 똑딱거리던 시한폭탄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인구 구조 그 자체입니다. 이 변화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예요. 불과 5년 전, 2017년만 해도 중국에서 한 해 1,700만 명이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요, 이게 950만 명으로 줄었어요.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한 나라의 인구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폭삭 주저앉는 건 정말 역사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결국 2022년 중국은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사망자 수가 태어나는 아기 수를 넘어서면서 기록상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영원히 팽창할 것만 같았던 14억 인구 대국의 신화가 바로 이 순간 막을 내린 겁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숫자 1.08에 있습니다. 작년 중국의 합계 출산율인데요.
현재 인구를 유지하려면 최소 2.1명은 낳아야 하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이 속도라면 올해는 0점대로 떨어질 거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부동산 거품이 터지고, 청년 실업은 사상 최악이고, 인구는 절벽을 향해 떨어지고 있고, 이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한꺼번에 중국을 덮치자 전 세계는 중국의 미래에서 어떤 한 나라의 과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새로운 일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일본 기억하시죠? 어마어마한 부동산 거품이 붕괴된 뒤에 잃어버린 20년, 심지어 30년이라고 불리는 끝없는 침체의 늪에 빠졌잖아요. 지금 중국이 딱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아니,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두 나라 상황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비슷하거든요.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부동산 버블, 그리고 가계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구조, 거기다 빠르게 늙어가는 인구까지. 마치 30년의 시간을 두고 찍어낸 데칼코마니 같아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서구 언론에서는 중국 정부가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아예 입에 올리는 것도 척거린다고 꼬집고 있어요. 마치 볼드모트처럼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금기어, D워드로 취급한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주 단호합니다. 지금의 약세는 잠깐일 뿐이다. 디플레이션은 중국에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강하게 부인할수록 외부에서는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하는 의심만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거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돈을 안 쓰죠? 소비가 얼어붙고. 부동산이 폭락하니까 가계 자산이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요. 마지막으로 인구가 줄어드니 나라의 성장 엔진 자체가 서서히 꺼져가는 겁니다. 이 고리 중 어느 하나라도 끊어내기가 정말 어려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중국은 30년 전 일본처럼 저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 침체 터널로 정말 들어서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세계 경제의 미래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